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다작의 5분 한류학 교실을 52강으로 끝내고 한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류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작의 한류 실론과 함께 비록 정기 편성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K. 그 K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계속돼도 괜찮은 것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K를 사용할 수 있는 곳, 사용할 수 없는 곳의 경계는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오늘은 앞으로 2회에 걸쳐 방송될 K의 경계, 근거는 무엇인가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3월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BTS의 리더 RM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K라는 수식어 지겹지도 않은가? 얼마나 자주 K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스페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답변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신있게 답합니다. K는 프리미엄 라벨이다. 우리 조상들이 싸워서 쟁취하려고 한 품질 보증과도 마찬가지다. 가슴 때리는 우리 젊은이 RM의 멋진 답변이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아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쓸자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셀 수 없이 많은 K가 등장합니다. K 술자리, K 발야구, K 치킨, K 위스키, K 직장인, K 대학 혁신 등등.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K를 즐겨 쓰는 것일까? 우리의 문화적 열등의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미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일본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서구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국악인 창, 판소리, 민요, 대중음악인 트롯을 부대접하고 서구의 팝을 노래하지 않으면 마치 청년 지성이 아닌 것처럼 여겼던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1990년대 드라마를 메인스트림으로 한 1차 한류 시대 이후 한류의 급속한 확산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오랜 세월 억눌려 왔던 우리의 이기적 본성을 깨우고 문화적 우월감에 대한 결핍 욕구를 발동시켜 지금 K 남용의 시대를 살게 한 것입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MZ세대의 콘텐츠 소비 방식의 특징은 두 가지. 덜 지루한 것, 더 간단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두 음절의 단어보다 MZ세대는 K라는 한 음절의 단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K는 한류가 낳은 우리 것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의 표현입니다. 다만 남용에 대한 거부감도 상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K의 경계, 그 기준은 어디에, 무엇에 두어야 할까? K는 한류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한류에 대한 이해 없이 K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류란 무엇인가? 우리는 다양한 시각에서 한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독일 헬만 하켄 교수의 복잡계 이론 시너제틱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시너제틱스의 관점에서 볼 때 한류는 창발 현상이다. emergent behavior다. 왜 한류가 그럼 창발 현상일까?
시너제틱스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자기 조직화, 셀프 오가니제이션 현상들의 통일된 이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조직화란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구조를 갖추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조직화 과정의 특징은 두 가지, 프랙탈 구조와 자기 유사성, self similarity입니다. 프랙탈 구조란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작은 원, 작은 사각형 조각이 그림 전체와 비슷한 기하학적 형태를 이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유사성이란 여기 있는 그림처럼 서로 닮은 크고 작은 원, 크고 작은 삼각형, 크고 작은 사각형, 크고 작은 육각형의 눈꽃 모양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유사성이란 프랙탈 구조의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한류의 공시적 진화 구조 모형입니다. 한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먼저 한국의 셀러와 외국의 바이어가 우리 문화 콘텐츠를 놓고 마주하게 됩니다. 번호 11-입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의 바이어는 우리 문화 콘텐츠를 구매합니다. 번호 2입니다. 우리 문화 콘텐츠를 구매한 외국의 바이어는 리셀러가 되어 자국의 최종 소비 매체와 우리 문화 콘텐츠를 놓고 마주합니다. 번호 33-입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 소비 매체는 리셀러가 기확보한 우리 문화 콘텐츠를 구매합니다. 번호 4입니다. 이어서 최종 소비 매체는 시청자의 반응을 리셀러 또는 한국의 셀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셀러는 최종 소비 매체의 반응을 다른 문화 콘텐츠의 제작에 반영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최종 소비 매체에게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번호 5-입니다. 이처럼 번호 11-2, 번호 33-4, 번호 5-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 이것이 곧 한류의 자기 조직화 현상, 자기 조직화 과정입니다. 외부의 의도적인 간섭 없이 셀러, 바이어, 문화 콘텐츠, 시장 등과 같은 시스템의 작동으로 이루어진 이 같은 자기 조직화 과정이 아시아 시장의 새로운 문화 질서, 한류를 탄생시킵니다. 이 같은 한류의 공시적 진화 구조 모형 속에서 우리는 자기 조직화 과정의 특징인 프랙탈 구조와 자기 유사성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해 왼쪽 사각형 번호 1-2와 오른쪽 사각형 번호 33-4가 자기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이 같은 닮은 꼴의 구조를 우리는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자기 조직화 과정은 가우스, 크리티컬 포인트, 이머전트 비헤이비어라는 통시적 진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우스는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상태. 진화 생물학에서는 이를 프라이메이벌 숲, 원시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수억 년 전 우주는 분자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 분자들이 무엇으로 진화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류의 카오스, 원시 숲 상태를 저는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라고 명명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아시아 시장에서 분명 꿈틀거리고는 있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곧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클론의 북경 공연은 emergent behavior, 즉 언어기호 한류의 창발을 가져온 크리티컬 포인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찻잔의 물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었던 것입니다. 클론의 북경 공연이 끝나고 일주일 뒤인 1999년 11월 19일 중국의 북경 청년보는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처음으로 한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어기호 한류의 탄생,
이는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가 끝나고 한류의 역사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 그림은 한류의 통시적 진화 구조 모형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류가 어떻게 창조돼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방송 콘텐츠 수출의 문은 애니메이션이옵니다. 1987년 KBS가 방송한 우리나라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떠돌이 까치가 프랑스로 수출된 것입니다. 이후 드라마가 그 뒤를 잇습니다. 1993년 MBC가 방송한 우리나라 최초의 트렌디 드라마 질투가 중국 하얼빈 TV에 수출됩니다. 미미했던 애니메이션의 수출과 달리 드라마 수출은 시장의 우호적인 반응과 함께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H.O.T가 1998년 중국에서 음반을 발매하고 NC소프트가 MMORPG 즉 다중 접속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리니지를 상용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99년 2월 영화 쉬리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 영화 30년의 암흑기를 거둬냅니다. 장발 한류는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됩니다. 이를 자기 조직화 과정의 진화 단계로 설명하면 1987년 애니메이션 떠돌이가 재수출해서 1999년 크리티컬 포인트인 클론의 북경 공연 직전까지의 시기는 카오스, 한류의 개념적 선사시대가 되고 클론의 북경 공연 직후 나타난 Emergent Behavior 장발현상, 즉 언어교 한류의 탄생 이후는 한류의 역사시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언어교 한류의 등장과 관련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됩니다. 지난 5월 19일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서 가천대 최재준 교수는 발제문 한류 시작에 관한 소고에서 대만 연합만보의 1998년 11월 7일자 청, 한류래요, 홍룡, 디바, H.O.T, SES 4단 본월경장 집합 대만 개창, 이를 우리말로 옮기면 들어라 한류가 왔다. 클론, 디바, H.O.T, SES 네 팀이 이번 달 대만에 모여 노래를 한다 라는 기사를 소개하며 언어기호 한류가 1998년 11월 7일 첫 등장함을 알립니다. 이는 중국 북경 청년보에 동풍도 동점할 때가 있다는 기사에 나온 한류보다 1년여 정도 빠른 기록입니다. 다시 복잡게 시너제틱스로 돌아옵니다. 시너제틱스 이론은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너지 이펙트란 무엇인가? 말 한 필은 4톤의 무게를 끈다고 합니다. 대단한 힘이죠? 그렇다면 말 두 필은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8톤? 아닙니다. 무려 22톤을 끈다고 합니다. 말 두 필이 힘을 합칠 때 거의 3배 가까운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런 효과를 시너지 이펙트,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한류의 통시적 진화 구조 모형 속에서도 우리는 시너지 이펙트를 발견합니다. 미미했던 애니메이션 수출이 시너지 이펙트의 마중물이었다면 드라마 수출은 말 한 필, 대중음악 수출은 말 두 필, 게임 수출은 말 세 필, 영화 수출은 말 네 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톤을 끄는 드라마 수출에 대중음악 수출이 합류하면 22톤의 무게를 끌게 되고 여기에 게임 수출과 영화 수출이 추가 합류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무게를 끌 수 있게 되겠죠. 한류는 이 같은 시너지 이펙트가 낳은 장발 현상입니다. 자, 왜 한류가 장발 현상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장발 한류에서 K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자, 잊지 않으셨죠? 제가 한류이즘 할게요. 여러분들은 한류토피아, 그리고 다 함께 위하여. 아셨죠? 한류이즘과 한류토피아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간 되세요.